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인내를 요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관세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변화된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지난달 30일 강요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쩌면 아이들이 인형을 30개 대신 2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인형 2개도 평소보다 몇 달러 더 비싸지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것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입니다. 또 이틀 전에도 NBC 인터뷰에서도 그들이 인형 30개나 필요하지 않다. 3개면 충분하다. 연필도 250개가 아닌 5개면 된다. 라면서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의 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값싼 외국산 제품을 줄이고 소비 절제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이죠. 1분기 실적 보고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실적이 다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거로 결과가 나왔어요. S&P 500의 2025년 수익 추정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온갖 걱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시장의 방향이 새로운 강세장을 향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다시 하락세가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짧게 보면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국의 월마트를 비롯한 각종 이 소매 판매 매대의 물건들이 막 다 이제 없어져요.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이 심적 동요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든지 또다시 하락세가 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지 여부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여부는 아직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각종 경제 데이터는 낮게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경제 성장을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유가 하락, 요즘 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팬데믹 초기 폭락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일시적인 상승이 데드캣 바운스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에서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어요. 데드캣 바운스 알고들 계시죠? 하락장에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매우 강하게 빠르게 회복됐어요. S&P 500 지수가 그해 8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70번 이상을 계속 경신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보면 2022년도 약세장이었죠. 그 이후 23년, 24년 긴축 통화 정책의 이 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었어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승 랠리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S&P 500 지수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처음으로 연초 대비 20% 이상의 상승률을 연달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하락을 하더라도 침체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0.3%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새로운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정확히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최근에 1분기 실질 GDP 감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서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품을 축적한 데 대한 영향이 컸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도착하는데 약 한 달이 걸리고 또 동부해안까지는 또 15일이 더 걸려요. 또 제품이 항구에서 이 통관을 해서 트럭으로 최종적으로 매장 진열대에 도착하는데 또 몇 주, 한 달 이상이 또 걸립니다. 기업들은
몇 주 전부터 무역 위협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재고를 비축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발표했던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 이 전반적인 영향이 소비자들에게 나타나기까지는 계산을 해보면 한 5월 말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첫 번째 영향은 6월 11일 발표되는 다음 달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보다 앞으로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보고서, 앞으로 그 관세 영향이 앞으로 점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과 소매 업체들이 저가 재고를 소진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입 둔화로 2분기 GDP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됩니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1분기 마이너스지만 2분기는 수입 둔화로 인해서 오히려 GDP가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도 되고, 관세의 영향은 2분기 이후에 그때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2분기 정도에 걸쳐서 느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관세와 기타 연방 정책 변화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2개 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으로 이 정의를 하고 있죠. 1분기, 2분기, 또 2분기, 3분기 이렇게 2개 분기가 연속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오게 되면은 경기 침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판단은 국가경제연구국이 있어요. 경기순환데이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시 경제학 전문가들, 주로 대학 교수 출신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구성된 8인 체제로 구성이 됩니다. 이 기구의 역할은 경기순환의 정점과 저점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개 뒤늦게, 때로는 사후에 주로 경제 데이터 수정 가능성을 감안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 침체의 실제 영향은 결정이 내려질 때쯤 되면 이미 지나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경기 침체를 일반적으로 몇 달 이상 지속되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 감소로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감소는 깊이, 확산성, 그리고 지속기간 측면에서 상당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 경제는 2022년 상반기에, 그때 약사장이었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이때 경기 침체로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2022년 하락장이었죠. 그때 상반기에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가 성장률 기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그때 경기 침체로 선언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GDP는 빠르게 반등을 했고 올해 1분기까지 다시 위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은 이 위원회가 경기 침체 예측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조차도 아닙니다.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임금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달을 경기 침체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달. 임금 고용은 경제 활동을 동시에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원회는 1920년에 설립되고 현재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민간 기관입니다. 경기순환추정위원회는 197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는 하버드, 프린스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노스웨스턴, 스탠퍼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 버클리 출신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